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상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코드 번호는 323990, 3월 31일 3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전달할 내용이 많이 없어서 실제 좀 어렵게 그렇게 진짜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네, 정말 고요하죠. 네, 고요합니다. 아마 조만간 방향성이 단기적인 방향성, 큰 방향성 말고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랑 별반 틀리게 지켜보는 건 없어요. 그냥 주요 지지 라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죠, 지금 당장은요. 그냥 이 라인을 가지고 직전 저점을 가지고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도 상당히 뚜렷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라인들이 또 지지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했을 때 근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굳이 많은 특징이 하나 있단 특징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때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반등은 가장 크다. 근데 두 번째 반등부터는 점점 작아지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기술적 반등의 기술적 반등의 특이점이죠. 근데 뭔가 기술적 반등이 줬는데 오히려 두 번째 반등이 커진다. 그거는 이제 좀 추세가 좀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기고 여기 그다음에 독립선상의 고점이 형성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지지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그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런 근처에서도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현재 실제 그렇게 되면 혹시 여기선 지지받지 않을까? 라는 기대 심리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추세선을 그리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추세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지지를 받을 거라 생각했던 가격대를 막 깨요. 여기를 깹니다. 그럼 또 패닉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지 구간이나 아니면 이거 지지 구간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죠. 수평 매물대가 있고, 그다음에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예. 매물대냐 트렌드냐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이제 지지 구간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죠. 아니면은 어떤 이평선을 가지고, 근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 작용을 할 때가 있고 못할 때도 있고요. 근데 또 매물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100%라는 게 없다라는 게 어느 때는 지지를 잘 받고 어느 때는 또 지지를 안 받아요. 근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러니까 내가 어, 차트를 보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아니면은 실제 차트 봐서 수익 보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은 같은 차트를 봐도 100인 100명이면 100명 다 틀리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보통? 음, 융통성도 잘 발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그림에 있어서도 분석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관점에서는 글쎄요.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들 많이들 답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트렌드도 결국에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어, 이제는 조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횟수는 늘리지 않는 게 좋다. 거래 횟수는 늘리지 않는 게 좋고 실제 좀 관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만약에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냥 마냥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 제가 알거든요. 예.
제 주위에서도 박셀바이오를 가지고 뭐 이런 상승 추세에서 단타를 친다라든지, 네, 이런 추세에 있어서 단타를 친다라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죠. 네, 현재.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어제 이런 거를 한 분께서 이제 적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했는데, 근데 저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거는 저도 버텨봤고 그걸로 인해서 버텨서 수익을 크게 낸 적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단기 트레이더로 좀 바꾼 거는, 이 인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인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느껴가지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예. 굳이 어려운 거에 있어서 인내할 필요가 없다도 돼요. 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근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서양이 좀 갈려요. 예, 나는 인내하는 걸 되게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맞고, 나는 인내도 이제 한두 번 이제 시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인내 가지고는 안 되더라. 예. 분명히 되는 날이 오긴 한데 이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라고 하면은 단기로 바꾸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예,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있어서도요. 자, 나셀님께서 이제 겸손과 인내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기대해 보면 기다려 봅니다. 오늘 요즘에 나셀님이 현대바이오를 팔고 박셀바이오로 다 합쳤다라고 얘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참는다라 보고 참는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강미선이 감사하다. 킹콩콩님, 저번 댓글에 회사에 대해서 공부는 하셨나요? 란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네요. 댓글에서, 근데 박세바이오뿐만 아니라 실제 제약바이오주 쪽은 좀 제약바이오주 쪽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실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기가 세요. 주주분들이 기가 다들 세고 약간 자존심도 세시고, 뭐라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약간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 종목에 따라서 좀 느긋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자면 SK바이오팜, 거기 제가 이제 SK바이오팜 찍잖아요. 찍으면은 거기 그 댓글에는 항상 상당히 차분하게 봅니다. 이렇게 하락을 맞았는데도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박세바이오? 박세바이오는 무난하죠, 그래도. 예, 무난한데, 그래도 가끔씩 가다가 이제 공부 좀 하라.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예, 시즌에서도 몇 번 들었었던 것 같고, 예, 시즌에서도 예전에, 여기서, 예, 이 구간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공부 좀 하세요. 제가 여기서 매도 관점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관점을 한번 봤었는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공부 좀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업에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예,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진짜, 네, 저도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게 1차적 목표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당연히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알죠. 예, 좋은 기업이라 샀는데 그곳이 고점이라 물린 경우와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잡주인 곳에서도 저점을 잡고 수익을 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지 현재 답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발세 극성 주주분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적정가에 맞는지 같이 공부를 한다면 더욱 시너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네, 적정 주가. 저도 이제 제 주위에도 뭐 이제 적정 주가 멀티플이나 PER 계산해서 하는 분들, 그 유튜버들에서도 찾아보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김정환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 뭐 저도 주위에 뭐 이제 김정환 씨처럼 이제 김정환 씨랑 예전에 일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되게 제 주위에도.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막 탐방도 다니시는 분들도 몇천 군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랑 제일 처음에 얘기를 나눴을 때 저도 되게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차트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러는데 근데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을 절대 굽힌 적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센데 네 그러니까 막 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배우려고 했는데 또 나랑 또 너무 취향이 안 맞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취향이 안 맞고 저는 저대로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뭐 굳이 이제 적정 기업 뭐 주가를 계산을 안 한 그런 걸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목을 그냥 시장 주도주를 매매를 합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뭔가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어제는 우리 기술 투자가 그거였잖아요. 주도주였잖아요.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그저 뭐 최근에는 그 윤석열 대선 테마죠. 예. 그러니까 기업성이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굳이 멀티플이나 이런 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리고 그리고 제가 바이오주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바이오주들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고 하면은 실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근데 생각보다 버시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 뭐 예를 들자면 HLB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의 가치와 이 기업이 기술력을 가진 뭐 박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박스로키인의 가치 그 다음에 NK세포에 대한 예.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걸 믿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나중에 예, 시간이 좀 지나야 좀 돈이 벌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냥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런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네. 상처가 되셨을 텐데 상처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음, 그냥 그런 거죠. 예,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실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의 흐름이 좀 예상을 뒤엎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구간을 이제 깼을 때, 가격을 여러 구간들을 깬다. 그러면은 실제 저점을 그러면 여기를 깬다라는 거는 실제 딱 두 군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어디 라인이냐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예. 그 다음 매물대를 가지고 근데 이제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거래하는 방법과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거래하는 방법, 횡보하는 추세에 있어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거래하는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이 구간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어떤 직전에 이 구간을 가지고 지지받아주고 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구간을 가지고 지지받아주고 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 이런 직전 매물대 이런 구간들이 아니라 네, 이 구간이 아니라 실제 여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92,700원, 85,900원. 그러니까 무슨 예시 종목을 예시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근처에서 제가 매수 관점을 봤잖아요. 이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봤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판단했던 거는 어, 이 구간을 얘기를 했었죠. 이 구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탈이 살짝 나오는 흐름에 있어서 이 구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대략적으로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는 이런 데에서 비슷한 구간에서 어디선가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여기 이제는 어떤 특별한 이런 구간이 그러니까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이 되었던 것처럼 변곡점이 되어서 지금은 이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 것처럼 지금
관점에서도 이 구간이 변곡점이 되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또 이 구간이 또 저항이 되기도 해요. 또 예. 만약에 이 흐름이 이제 이어진다 그러면서 어떤 흐름에 있어서 수평 매물대적인 부분에선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정도에서 반등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부터 어떤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를 이탈을 했으니까 뭐 여기서 반등을 주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주든 그러면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프라이스 액션 패턴이라고 해서 흔히들 말하는 역삼각형 그 디센딩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죠.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좀 명확해지는데 지금은 굳이 지지를 받아줄까? 아니면은 지지를 받아주는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지지를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여기보다는 그래도 싸다. 예,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보단 싸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지지를 받아주겠지 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쉽게 물려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괜히 손절만 나오고, 예, 괜히 손절만 나오고 접근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다시 사고, 그러면은 뭐 수익은 나중에 볼지언정,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요. 근데 뭐 이제 다행히도 지지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근데 올라가도 또 저항이에요.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네, 기대치 수익. 결국에 중요한 건 기대치 수익인데, 내가 얼마만큼을 끌고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게 크진 않다 보니까 실제 조금 지켜보는 게 관망하는 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할 것 같고 뭐 장기적인 분들은 그냥 뭐 조금 더 어, 그냥 저점이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근에 어떤 그 뭐냐 자주 오시던 분이셨는데 여기서 뭐 이제 야수의 심장을 잡으셨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저점마다 조금씩 사 모으고 또 저점 깨진다라고 하면 또 사 모으고 약간 하다 보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네. 네, 아무튼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